사과 패드. 와, 좋습니다. 자, 좋아. 현춘이 왔어요. 춘춘 현춘. 아, 됐다. 어유, 피곤해. 현춘이 왔어요. 칠판이나 지우자. 어이. 현춘 목소리 들려요? 들리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해볼 거는 우리말로는 삼각 쌍뿔이라고 하는 기하 구조가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트라이고널 바이 피라미드 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굳이 영어로 써본 이유는 이게 줄임말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줄임말로다가 TB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TBP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각쌍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대표적으로 누굴 예로 들 수 있냐면 우선 1 기하 구조를 분석해 보겠어요. 그럼 첫 번째 예로 들 게 바로 PF5입니다. 그럼 얘는 자, 인의 최외곽전자가 몇 개죠? 인에는 최외곽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에 홀전자 하나당 전자 하나당 할로젠은 결합선 하나로 단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중심 E는 스테릭 넘버, 우리말로 이제 입체수라고 하는 건데 입체수가 5가 되죠. 그럼 입체수가 5인 상태에서 VSEPR. 자, VSEPR 알죠? 전자쌍 반발 이론. 얘를 적용하면 제 입체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요렇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합전자쌍 반발 이론은 결합전자쌍끼리 되도록이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멀어지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되도록이면 멀어진다고 할 때 이때 각도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각도는 120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이런 각도는 뭐 직각, 직각.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플로라이드를 이게 최외곽 보조선으로 가상적으로 연결을 하면 그때 삼각쌍뿔 구조가 나오죠. 이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 5개의 결합선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위아래로 뻗어 있는 요 결합. 요거를 이제 지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축으로 뻗어 있는 이 방향을 바로 엑시얼 방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축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축 방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표현은 엑시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위아래에 있는 플로라이드에다가는 AX,
AX라는 표현을 써줘요. 그리고 이때 이런 식으로 이 액시얼 방향의 수직한 평면 방향 있죠? 이 평면 방향을 영어 표현으로는 이쿼토리얼이라고 합니다. 번역은 적도 방향,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단어에 EQ를 따가지고 여기다가 EQ, EQ, EQ라고 보통 쓰죠. 그래서 이 결합에는 저렇게 액시얼 결합하고 이쿼토리얼 결합 두 가지 결합이 존재하는데 이걸 왜 구분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얘가 결합 길이가 157 피코미터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쿼토리얼 결합이 154 피코미터 정도가 돼요. 보이시죠? 똑같은 인과 플로라이드로 결합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보시다시피 인플로라이드지만 오히려 어디는 짧고 어디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이 액시얼 결합하고 이쿼토리얼 결합은 같은 결합이다, 다른 결합이다?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결합 길이가 길수록 결합력은 세겠어, 약하겠어? 길수록 약하고, 알겠죠?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세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저 TBP 구조에서는 저렇게 결합 자체가 두 종류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결합 길이가 두 종류인 것을 뭐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 흔히 드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90도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전자쌍끼리 90도가 되면 청력이 커져서 아주 불리해진다. 이런 식의 설명 방법이 바로 90도 반발 이론입니다. 근데 저 90도 반발 이론은 근거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야매 이론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왜 야매냐? 왜 90도만? 100도는 안 돼? 뭐 120도는 안 돼? 왜 하필 수없이 많은 각도 중에 하필 90도? 80도도 안 되고 60도도 안 되고 왜 90도만? 그러다 보니 근거가 없어요. 알겠죠? 하지만 저걸 인정하고 나면 많은 것들이 설명되기 때문에 쟤는 보시다시피 근거가 없는 야매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화학의 아주 전문적인 교과서에도 저 90도 반발 이론이 소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쟤를 그냥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첫 번째 1 PF 이코토리얼은 바로 두 개의 PF 액시얼과 90도 관계할 거예요. 근데 반면에 PF 액시얼은 세 개의 PF 이코토리얼과 90도 관계일 거예요. 맞아요? 자, 지금 저 표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저 기하 구조를 보고 말을 읽으시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럼 앞서 얘기했듯이 90도 반발 관계가 있으면 좋은 거라 그랬어요? 안 좋은 거라 그랬어요? 안 좋은 거라고 했죠. 90도 반발 관계가 있는 게 안 좋은 거라고 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F 이코토리얼에 비해서 액시얼이 90도 반발 관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결합이 어떻게 된다? 바로
불안정한 결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액시얼 결합이 약해지고 결합 길이도 길어진다 라고 설명을 만들어 붙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저 TBP 이론에서 나타나는 90도 반발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90도 반발 이론과 관련해요. 바로 세 번째, 치환기 효과. 이 치환기 효과가 뭐냐? 얘를 문제 형태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퀴즈. 자, 어떻게 문제 형태로 제시를 할 것이냐? P F3Cl2의 가장 안정한 입체 구조를 그리시오. 시작! 제 가장 안정한 입체 구조 한번 연필로 어디다가 쓱 한번 그려보세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우, 제가 알고 있었구나. 어우, 좋아. 그 다음 당신은? 어우, 좋아. 자, 이거 어떻게 되죠? 바로 여기에 있는 인을 중심으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 이렇게 구조가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입체수가 5니까요. 그럴 경우 액시얼 위치하고 이코토리얼 위치가 있는데 가장 안정한 녀석은 바로 이렇게가 되겠죠. 자, 원리는 뭡니까? 바로 액시얼 자리에 플로라이드를 배치시키는 건데 TBP에서는 뭐를 만족시키는 게 좋냐면 바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를 요 액시얼에 우선 배치시키는 것이 더 안정한 구조를 이룹니다. TBP에서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구조에서는 안 나타나요. 알겠죠? TBP에서만 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알겠죠? 알겠죠? 이거를 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죠?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를 액시얼에 우선 배치해라. 이유는 뭐죠? 이유는 어떻게 만들어 설명해요? 자, 잘 보세요. 원래부터 날 때부터 이코토리얼이 약한 결합이에요? 액시얼이 약한 결합이에요? 어차피 이게 약한 거죠.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 측면에서는 강한 걸 더 강하게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약한 걸 보완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자연적으로는? 약한 걸. 뭐 때로는 뭐 장점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거는 뭐 누군가의 경영학자가 했을 수도 있는 표현이고요. 근데 자연과학적으로는 연력학 제2법칙 측면에서는 강한 걸 강화하는 것이 더 좋다? 아니면 약한 것을 강화하는 게 더 좋다? 바로 약한 것을 강화하는 것이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해집니다. 우리 자연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계에선 뭔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원래 강한 걸 더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약한 걸 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항상 구조적 안정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얘도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음성도가 큰 게 배치가 되면 전기음성도 큰 녀석은 전자를 줘요, 전자를 끌어들여요. 전기음성도 큰 애는 전자쌍을 밀어요, 전자쌍을 끌어요. 전자쌍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면서 플로라이드와 인 사이의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결합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결합력이 다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합력이 다시 세진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TBP 구조를 그릴 때는 항상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액시얼의 전기음성도가 큰 것이 먼저 우선 배치된다 라는 것을 꼭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뭐를 하나 해볼 거냐면요, 쓰기 연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연습 시간을 하나를 가질 텐데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요, 자, 내가 드릴 거예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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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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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 35번 문제부터인데, 자, 이 누구냐? 현준이는 교재 35페이지입니다. 콜스 투 교재 35페이지에 페이지에 있는 테스트 1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돼요. 거기에 35, 36, 37번 3개의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부터 논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먼저 할 건 35번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35번을 반드시 35번을 먼저 합니다. 큰 문제. 왜냐하면 이걸 풀다가 내가 중간에 한번 해설을 할 거예요. 그렇죠? 먼저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35번부터 먼저 풀어보기 바랍니다. 한 15분 해서 10분 정도 드릴게요. 35번 먼저 풀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들이 풀고 난 다음에 내가 해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현준이도 지금 저 35분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풀어보세요. 알겠죠? 내가 10분 후에 관련해서 해설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네. 상상도 못할 해설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고 보셔야 돼요. 자, 어서 해봅시다. 자, 잘 풀려집니까?
자, 풀다가 문제 자체 바로 나한테 질문해도 돼요. 풀다가 이상하면 바로 질문해도 돼요. (35번) 같은 경우는 그 물리학에서 그 VDR 띠오리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모티브로 낸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풀고 있는 35번 문제는 원래 VDR 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걸 모티브로 만든 건데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수리 물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수리 물리는 나도 안 들었어.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얘는 이거를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이 BDR 띠오림의 결과를 줘요. 그걸 활용해서 그냥 숫자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35번 중에 어떤 선택지 하나가 아주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풀어본 다음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은 다음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오. 문제 풀다가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돼요. 이상한 거는. 됐어요? 그래요?
8주? 그래요? 이거 어려워하네. 그냥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조건 있잖아요.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뭐 위치 에너지 조건 있잖아요. 그것만 이용하면 되는데. 자, 35 문제를 해보고 있죠. 그렇다면 자, 영어 해볼게요. 자, 설명 하나 들으십시오. 봅시다. 이 설명은 여러분 안 들으면 모릅니다. 진짜 안 들으면 모릅니다. 자, 이런 모티브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자, 요거 하나는 들으세요. 요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논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풀어보라고 한 게 35번인데, 그래서 지금 얘가 새끼 문제가 되게 많아요. 막 6개까지 있는데, 그래서 앞거 나와 있는 연습 문제 1, 2, 3, 4, 5가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고요. 나중에 해설지 드릴 테니까 해설지 있으니까 해설지 보시면은 어떻게 계산한 건지 금방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해설지 보기 전에 충분히 풀어 보시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6번이 이게 아주 기상천외한 의미예요. 자, 뭐냐? 얘는 지금 문제에서 H2 플러스 몰리큘라 이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죠. 이걸 가지고 뭐 위치 에너지를 구해라, 뭐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라, 자꾸 막 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그 1에서 5까지 계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서 무슨 우리가 정성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걸 종합해서 설명하라는 게 6번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 본딩. 본딩.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를 그리고 재욱은 요즘은 마스크를 내리면 이분의 마스크를 내리면 이 얼굴이 전혀 상상의 얼굴이 나온다니까요. 오, 재욱 저렇게 생겼구나. 이게 여기만 봤을 때 하고요, 내렸을 때 하고 느낌이 사람이 너무 다들 다르다니까. 못 느껴요? 진짜로? 너무 그러다. 반가워요? 막 눈은 뭐 부리부리한데 막 생긴 거 되게 사랑스럽게 생겼네요. 자, 어쨌든 봅시다. 이렇게 이제 보조선을 그리고 얘는 이제 핵간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핵 사이의 축,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H2 플러스니까 핵은 2개가 있겠지. 핵 하나, 둘. 보이슝? 자, 그럼 이때 만약에 진짜로 핵만 이렇게 떨렁 2개 있다. 그럼 핵과 핵 사이에서는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나요? 그렇지. 바로 이 둘 사이는 얄짤없는 청력만 나타나겠지. 그지? 왜냐하면 같은 부호를 띠는 그 같은 부호의 정기적 입자 길이는 청력이 나타나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런데 이때 H2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전자가 하나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그럼 전자 하나 있는 거. 그럼 전자 하나가 어디 두지? 전자 하나. 그래. 땡꽁. 전자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자.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전자 하나에 의해서 핵과 전자 간 상호작용도 생기죠. 그러면 핵과 전자 간 상호작용은 이건 청력이야요? 아니면 인력이야요? 이건 인력이지요? 그럼 이때 인력이 짜잔 짜잔 하고 인력이 생길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힘은 벡터죠. 그럼 벡터는 필요하면 언제건 성분 분해를 할 수 있죠? 준현아 잘 들리죠? 현준아 잘 들리죠? 현준 잘 들리죠? 뭐 특별히 메시지 안 떴죠? 잘 들리죠? 그렇지. 잘 들고 있어.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건 벡터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인력들을 요래 성분 분해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뭐에 대해서? 핵간축에 대해서.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만약에 인력 1번이라고 하자.
요구수도 효과의 성분 분해된 게 인력 2번이라고 하자.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만약 인력 1번과 인력 2번과 그리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청력 사이에 만약 이렇게 된다. 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분자 형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분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두 개 이상의 원자핵이 모여 있는 게 분자잖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고전역학적으로 절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선행학습을 통해서 뭐 분자기도 함수, 뭐 양자역학 이런 거 배우셨겠지만 그러한 양자역학적인 어떤 설명이 아니라 고전역학적으로 쟤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영어로 본딩. 이런 상황을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말 번역은 결합성의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엔타이 본딩.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냐? 역시나 요 핵간축에 대해 또 요 두 개의 원자핵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당연히 핵과 핵 사이는 무조건 청력이 나타나고 보이죠? 자, 근데 이때 이놈의 전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생뚱맞은 데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봐도 너무 생뚱맞아. 그럼 어쨌거나 핵과 전자 간 핵과 전자 간 상호작용도 나타날 텐데 여하튼 인력이겠죠. 그렇죠? 여하튼 인력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것도 뭘 하자? 벡터 분해를 하자. 그러면 요렇게 성분 분해를 하자. 그럼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인력 1번 여기까지는 인력 2번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때는 만약 인력 1번과 인력 2번과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청력들 보이죠?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자, 이때 핵과 전자 간 인력은 오히려 핵과 핵을 결합시켜줘요. 오히려 이 인력은 핵과 핵을 떨어뜨려요. 이 인력은 오히려 핵과 핵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분자 형성에서 청력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씀 하시겠죠? 나그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분자 형성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혹은 기존의 결합 역시 결합 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상황을 영어로 엔타이 본딩, 우리말 번역은 반결합성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자기도 함수 중에서 뭐 본딩 에모, 뭐 엔타이 본딩 에모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본딩과 엔타이 본딩이 막연한 양자역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해도 뭐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식의 고전역학적인 설명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거를 당연히 물리학자들이 좀 더 세분화해서 계산해 봤겠죠. 그랬더니 물리학자들이
요 핵을 중심으로 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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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압. 당연히 여러분들이 수학에 익숙하다면 요 곡선식은 무슨 곡선식? 딱 봤을 때 맨날 수학 맨날 나오잖아 이거. 쌍곡선 수식, 쌍곡선. 뭐 x제곱 빼기 y제곱이 뭐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쌍곡선 수식이라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딱 계산했더니 어떤 쌍곡선 수식절을 경계로 요 전자가 요 영역대 안에 들어오면, 이 전자가 요 영역대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전자가 쌍곡선 경계로 요 영역대나 요 영역대로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분자가 형성이 되려면, 그래서 이 전자는 핵과 핵 사이에 있는 게 유리하겠어? 핵 넘어 있는 게 유리하겠어? 바로 핵 사이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분자 형성에 유리할 것이다 를 논술하라는 게 6번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듣고 나니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논리는 뭐 대학 과정에 뭐 양자역학 뭐 이런 거 전혀 쓰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에서 배우는 쿨롱 인력 아시겠어요? 그 다음 정전기적 상호작용, 그리고 벡터 분해 이런 것들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으로 논술에 볼 수 없죠. 이거를 그냥 수능만 공부하고 이걸 논술을 한다. 천재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알겠죠? 예. 하지만 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전문 용어 하나 그 수능 화학 원투에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다 그냥 나오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설명하라는 게 바로 6번 예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보통의 학생들이, 보통이 아니고 내가 맡았던 학생 중에 나는 국가대표 학생들을 많이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배워서 국가대표 된 학생들이 한 20-30명 되는데 걔들 중에도 이거 논술하는 애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맡았던 애 중에 이거 논술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 드린 겁니다.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개념을 확대하면 이 쌍곡선 경계로 여기는 엔타이 본딩 영역이고 여기는 본딩 영역이고, 그리고 여기는 본딩 영역이고 이게 엔타이 본딩 영역이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전자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로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현상을 현대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핵 두 개가 있어. 핵 두 개가 만드는 가능성의 문제인 거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 전자가 이 영역에 도달하면, 이 영역에 존재하면 이런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 전자가 여기가 아니라 이 영역에 존재하면 이런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여러분,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있겠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얘기 중에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이거 되게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내 아빠가 그냥 지금 내 아빠냐 아니면 이건희냐에 따라서 내 집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내 아빠가 지금 이건희야. 그럼 내가 지금 누구야? 뭐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만 따져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에서 중요해 안 중요해? 억수로 중요하죠? 두 번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영재고 과학고 생각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학교에 가면 시간 관리 죽이게 하는 애들 있죠. 없나요? 이제 막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하냐 막 이런 애들. 그게 혹시 여러분인가요? 내가 모르겠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서. 나도 부산과학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가영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이제 부산과학고 2기 졸업생이라 진짜 옛날에 나왔었는데 진짜 그런 걸 어렸을 때도 많이 느끼긴 했어요. 주변 친구들을 보고. 뭐 그것도 당연하죠. 근데 놀라운 건 성공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어디 사느냐예요. 어디 사느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 어디야? 저기 소말리아에 소말리아에 저기 수도가 뭐야 이름이? 지금 여러분들이 모가디슈에서 태어났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이 뭐 하고 있겠어? 해적돼 있다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생각해봐. 거기 모가디슈에서 지금 태어난 그 사람들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뭐 유전적으로 뭐 크게 다르겠어? 뭐 거의 비슷해. 차이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거기 태어나면 바보야? 여기 태어나면 똑똑해? 아니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냐 거기 있냐가 여러분들의 삶과 방향을 엄청나게 크게 결정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진짜로 모가디슈에서 태어났는데 예를 들면 왜 그 뭐 이태석 신부님 이런 분 알아? 왜 옛날에 뭐 그 저기 어디냐 아프리카 또 어떤 나라야? 수단에서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 하시고 그 다음에 똑똑한 학생들 한국으로 보내서 의대도 보내주고 그 선생님 있잖아. 그 신부님 계시잖아.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 이것도 중요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네. 그러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갖고는 내가 만약에 좀 낙후된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장소를 옮겨서 서울 한복판에 왔어. 그럼 그때부터 인생이 똑같아. 완전 다른 일이 벌어져.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에 대한 철학적 배경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이 생각을 물리학자들은 20세기 초반에 한 거예요. 그 20세기 초반에 물리학자들이 했던 생각을 최근 이제 실존 철학자들이 요것을 토대로 철학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위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거를 논술해 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요 페이지에는 또 따로 되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36, 37번은 쉽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마무리를 하셔가지고요. 이제 마무리 하셔가지고 내가 채점을 해드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해가지고는 요거를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리시면 돼요. 그럼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면 돼요. 그럼 거기에 안내 가이드가 쫙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채점을 해드리는 선생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대로 하시면은 채점 결과도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체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느냐? 나한테 카톡을 보내요. 알겠어요? 나한테 카톡을 보내요. 그러니까는 그냥 무슨 수업 듣는 누구입니다 이렇게만 딱 보내면 돼. 알겠어요? 그럼 내가 그 단체 카톡방에 연결을 시킬 거니까 거기서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채점 어떻게 받는지 거기서 이제 안내가 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그 교재 전화번호 있죠? 이걸로 나한테 카톡을 한번 보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올려까지. 자, 마무리해서 올리세요. 나중에. 알겠죠? 자, 제우스? 네. 다 하지. 그 다음에 뭐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손 모양을 이렇게 딱 해보세요. 이렇게 손 모양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저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해야지. 안녕. 됐다. 현준이도 안녕.